이제 된 겁니까? 네. 기술이 많이 늘어졌다. 네, 오늘 그 말씀 나누기로 한 거는 네. 리베카 솔릿. 네. 뭐 레베카라고 표기하기도 하고 리베카라고 표기하기도 하는데 네. 뭐 둘 중에 하나. 솔릿의 이 표를 응시하라 라는 책인데 이제 코로나19를 맞아서 맞아서 표현이 좀 그러네. 어떤 재난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대충 이 책이 다루는 게 1906년부터 네. 2005년까지인가요? 한 100년 동안에 미국하고 이제 뭐 멕시코, 미국에서 있었던 4가지 재난, 그리고 네. 멕시코의 시티에서 있었던 1가지 재난, 그래서 5가지 재난을 사례로 삼아서 오히려 재난이 어떤 유토피아를 뭐 만든다? 네. 유토피아를 초래한다라는 네. 이 역설적인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인데, 근데 이 표를 응시하라라고 하는 제목이 한국에서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네. 그 원 제목은 이 지옥에 세워진 천국 네. 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뭐 paradise, a paradise that built in hell, 헬인데 네네. 이렇게 있는데 요새 뭐 헬조선이란 말이 있는 만큼 우리가 페르다이스가 세워질 수 있네요. 패러다이스를 세우기 위해서 이 책을 참고할 수 있지 않느냐는 농담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네. 전 이 책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제가 우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 또 네, 네. 의견을 구하고 싶은데,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아마 이 책이 제가 레베카 솔릿의 책을 처음 읽은 것은 극기의 역사라는 책인데, 극기의 인문학인가요? 극기의 역사인가요? 이 좀 이 자동차 시대에, 자가용 시대에 굉장히 빠르다는 것이 미덕이 되어 있는 시대에 이 뭐 건강상의 뭐 이유로 네. 건강을 위해서 걷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기본으로서 또 삶의 태도로서 이 걷는 것이 이제 특히 뭐 여러 고대로부터 뭐 걷는 것을 대단히 어떤 삶의 기본으로 생각해온 사람들의 이야기, 또 그런 걷기를 통해서 뭐 사색을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이제 걷기에 대한 대단히 인문학적인 통찰을 주는 책의 저자로 우리가 기억을 해왔는데, 그 뒤에도 몇 권의 책이 나왔었죠. 그러다가 이 책이 나왔는데, 미국에서 이 책이 나온 거는 2009년인가 그렇고, 한국은 2012년에 번역이 되었는데, 뭐 3년 만에 번역된 겁니다만, 이게 빠른 셈이죠. 네. 어쨌든 미국에서 2006년에 있었던 카트리나? 저기 네. 루이지애나 있었던 뭐 쓰나미인가요? 뭐 그것도 재난인데, 그 재난 직후에 아마 2007년 직접 이 솔릿이 네.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년 만에 썼는데, 아마도 이 직접 로스앤젤레스가 아니라 뭐 뭡니까? 루이지애나에서 있었던 뉴올리언즈에 있었던 그 쓰나미 복구 작업에 직접 참여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책을 보게 되면.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걸 통해서 네. 자기 나름으로 보통 이런 재난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대단히 이기적으로 또 타산적으로 뭔가 남을 생각하기보다도 자기 살 길에 바쁘다라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쉬운데, 또 그런 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평상시보다 훨씬 더 이타적인 어떤 마음들을 서로가 발휘해서 어떤 그야말로
유토피아라고 할 만한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네. 공동체를 구축했다. 뭐 이런 이야기죠. 반면에 어떤 그 평소에 어떤 지배 체계였던 뭐 관료들 이런 네. 사람들은 오히려 재난에 대처하는 것이 굉장히 좀 권위적이고 네. 이런 시민들의 자치적인 자결적인 그런 어떤 자유로운 그런 어떤 공동체 구축에 반감을 갖고 오히려 네. 그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뭐 이런 이야기를 이 책이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책이 뭐 우리가 평소에 뭐 저 같은 경우에 평소에 굉장히 좋아했던 다른 뭐 크로포킨 같은 그 사람의 어떤 상호부조 같은 책을 상호부조 같은 건 20세기 초반에 나온 책인데 1905년인가 나온 책인데 그런 어떤 그 아나키즘 사상을 이 재난 상황에 어떤 이상적인 어떤 그 유토피아를 세우는 데 필요한 네. 그런 어떤 문헌으로 그런 근거로 이용하는 그런 근거로 삼는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좀 네. 흥미를 가졌고 그 밖에도 뭐 이 크로포케인 같은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했던 뭐 윌리엄 제임스라든가 우리나라에는 윌리엄 제임스 그냥 그 프라그마티즘이라고 해서 대단히 좀 그 미국적인 실리주의적인 그런 실용주의 서상으로 알려 있지만 사실은 윌리엄 제임스가 반드시 그런 사람은 아니죠. 네. 그 프라그마티스이긴 하지만 이 크로포킨이 그 사고했던 생산했던 그런 어떤 아나키즘적인 요소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네. 그 밖에 뭐 도로시 데이라든가 이런 그 기독교 카톨릭 사회주의자죠. 카톨릭 아나키스트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여성들의 어떤 그 생각이나 활동 뭐 이런 것들을 뭐 상당히 많은 네. 그 굉장히 다양한 그런 뭐 문학이나 뭐 철학이나 뭐 시나 이런 사상이나 이런 그 문헌들을 네. 인용하면서 네. 섭렵하면서 다양한 그 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책인데 네. 뭐 저로서는 그 현대적인 의미의 가장 신선한 아나키즘 맞아요. 운동의 일환으로 저는 읽었어요. 네네. 선생님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도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교수님 평소에 말씀하시던 거가 이런 거구나. 예. 그러면 좀 더 이해가 된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재난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그 헐리우드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사람들이 공황에 빠지고 이기주의적이 되고 야만적이 된다는 통념? 그런 것과는 달리 더 이제 막 이타적이 되고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연대하는 그런 이제 발견? 그거 굉장히 신선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사실은 더 사실인데 언론이 이제 그렇게 왜곡된 보도를 그 부분을 안 비춰가지고 더 패닉을 일으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뉴올리언즈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관점이 굉장히 신선하다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 언론인들이 이거 다 봐야 되는구나. 네. 그렇죠. 예. 네. 언론이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뉴올리언즈 경우도 그랬고 뭐 9.11 경우에도 그랬고 네. 또 이 일본의 무슨 뭐 고베 지진이라든가 네. 이런 경우 또는 뭐 그 전에 또 무슨 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언론이 그런 이타적인 상호협조, 상호부조를 하는 모습을 조금은 비춰준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서로 열심히 도왔다, 네. 이런 게 미담으로 조금 나오긴 나오는데, 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은 보도 내용이 그 재난 자체거나 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거나
재난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불행한 측면들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타적으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가 돕는 네. 그런 어떤 그 뉴스보다도 오히려 그 재난으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점 네. 또는 재난으로 인한 불행 뭐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게 글쎄 언론 보도로서는 좀 더 이 뭐라 그럴까 대중들에게 흥미를 끌 수 있어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없었던 건 아니죠.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여러 가지 뭐 그런 사태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반면에 또 뭐 여러 그 의료진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서로가 이 또 시민들과 연대하여 그런 협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네. 있는데 분명히 그런 건 잘 최근에 우리가 9.11 사태를 맞았어도 네. 잘 언론에 비치지 않잖아요. 네. 네. 아마 이건 언론의 속성이라고 할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네.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언론도 언론이지만 이 그러니까 상부계층, 그러니까 지배계층, 네. 이 소수의 어떤 지배계급이 이런 재난에 대해서 오히려 재난을 굉장히 위협적인 어떤 그 네. 사태로 보고 뭐 네. 계엄령을 발휘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막 그 굉장히 좀 이 전쟁 상황, 재난을 전쟁에 비유하는 네. 특히 뭐 질병까지 전염병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뭔가 이 무질서한 그야말로 아나키한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강력하게 작용하는 이런 측면 네. 이런 것을 이제 솔릿은 상당히 비판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점과 비추어서 우리 사회를 본다면은 9.11이 아니라 뭡니까 이게 코로나요? 코로나19 사태, 네.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가 강력하게 네. 이 중심을 잡고 뭔가 이렇게 질서를 잡아가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물론 이 의료진들이나 어떤 시민들의 어떤 자치적인 자발적인 연대 활동이라는 것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네. 이 정부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도 정부의 어떤 그 행정작용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고 있죠. 네. 이게 지금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가 지금 솔릿이 비판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위협적인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거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네. 그래서 이거 다 읽어보지 않았을까요? 아니, 이거 다 읽어봐서 이제. 우리 정부 사람들이 네, 아니요. 솔릿을 읽어보고, 솔릿책을 읽어보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책이라는 게 사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전파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관념도 계속 진화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책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개념을 솔릿이 퍼뜨린 것이 사실은 기여하는 면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솔릿이 네.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 네. 우리가 보통은 그 재난이 지옥 같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지만 네. 생각을 하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그 지옥에 네. 천국을 만드는 정도의 어떤 아름다운 이타심을 발휘한다. 네.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네. 인간의 어떤 모습이다. 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굉장히 획기적이죠. 네. 근데 그런 점에서 이 책이 새로운 유토피아 개념을 낳은 네, 네. 다 또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유토피아라 그러면 대단히 좀 황당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뭐, 솔릿도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조지 오웰이 뭐, 동물농장이라든가 1984 같은 이런 1984 같은 소설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비판하고, 유토피아 사상을 비판하고, 네. 오히려 유토피아가 디스토피아로 바뀌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지옥으로 네. 나타나는 이런 현상. 네.
천국이라고 유토피아라고 선전한 공산주의가 네. 사실은 지옥이었다, 네, 네. 디스토피아였다 이렇게 비판을 했잖아요. 네. 근데 솔리스 그런 이야기를 하죠. 1984년이나 또는 이 동물농장이 비판한 것이 네. 공산주의 사상 자체는 아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추구하려고 했던 어떤 그 공동의 분배, 공동의 생산 네. 보다 이상적인 그런 것, 그것이 그 꿈이 잘못되라는 것이 아니고 네.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한 어떤 권력적인 강제수단이 네. 잘못이었다는 것이지, 그것을 네. 이제 이 조지 오웰도 비판했다는 것이지, 따라서 이건 유토피아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네. 유토피아에 이르기 위한 수단을 네. 비판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조지 오웰 또 하나의 소설이 이제 이 디스토피아 소설하고 좀 관련이 없습니다. 카탈루냐 창가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호미스트 카탈루냐라는 책인데, 이건 스페인 전쟁, 스페인 네. 시민 전쟁을 다룬 것이죠. 이 스페인 시민 전쟁의 경우에는 프랑코라고 하는 독재 군사 쿠데타 정권에 대항한 네. 어떤 시민들의 시민군, 시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조직, 군대, 네. 이 대단히 좀 자발적으로 자치적인 어떤 조직이고, 사실은 전혀 계급도 없고 대단히 유토피아적인 어떤 군대가 이 프랑코하고 싸웠다는 이야기죠. 그걸 이제 다룬 소설이 조지 오웰의 카탈루냐 창가인데, 카탈루냐 창가와 같은 어떤 자발적인 시민 조직, 시민 행동, 시민 어떤 그 의사에 의해서 네. 이 재난을 극복하는, 네. 마치 그 카탈루냐 창가에서 보여주는 그런 어떤 시민들의 어떤 집단이, 시민들의 조직이 네. 이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유토피아를 만드는. 네네. 저는 오히려 이 솔릿이 카탈루냐 창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네. 근데 왜 카탈루냐 창가, 분명히 카탈루냐 창가가 더 또 이 네. 1984년 동물농장보다는 더 솔릿이 주장하는 그런 유토피아를 세우는 이야기에는 더 가까운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제 물론 뭐 스페인 내란, 스페인 전쟁에서 시민군이, 아나키즘군이 이제 아나키스군이나 사회주의이던 군대가 패배했기 때문에 그걸 별로 그 언급 안 한 것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1984년이나 동물농장에서 비판된 것은 이 권력,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소련 소비에트 권력 또는 뭐 중국 뭐 또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이상적인 사회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러한 그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 네.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네. 그것을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 새로운 유토피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네. 솔릿은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게 이제 재난을 통해서, 이 재난이 발생하고 난 뒤에 그 재난에서의 재난 극복의 경험을 일상으로 가져와서 네. 일상에서도 그런 자발적인 자치적인 어떤 시민사회, 시민조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이 책은 네네. 하나의 그 과제로 던지고 있는데, 네. 근데 사실 그건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재난의 경우에는 대단히 어떤 급박한 위기니까, 네. 혁명처럼 네. 급격한 어떤 변동이잖아요. 그런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타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는데, 뭐 혁명 직후에도 그렇고 뭐 재난 이후에도 그렇고 뭐 광주 사태 때도, 광주 민주화 항쟁 때도 그런 그 광주 사태란 말은 잘못 사용한 용어네. 그런 경우에 이제 시민들이 그렇게 자치적으로 자발적으로 조직화된 것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 책이 던져주는 과제이자 이 책이 과연 일상적인 시민 평소의 생활, 삶에서 네. 유토피아가 어떻게 네네. 가능할 것인가, 네. 이 재난 유토피아의 경험, 추억을
일상의 좀 더 평화로운 시기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자치 조직의 어떤 추구, 네. 뭐 시민적 관리, 그러니까 정부나 뭐 이런 어떤 평소에 어떤 상부 지배 권력이 요구했던, 강요했던 어떤 제도화된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서 네.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그야말로 이 재난 때에 발휘했던 우리는 연대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어떤 인간에 대한 새로운 명제가 네. 뭐 우리를 서로 돕는다, 고로 존재한다, 네. 이 말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런 어떤 정신이, 그런 네. 이타적인 연대의 가능성이 일상의 생활에서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네. 이게 사실 중요한 네. 과제라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는데, 네. 물론 솔릿은 이제 자신이 평소에 그런 일상에서도 뭐 페미니스트로서 또는 뭐 환경운동가로서 에콜로지스트로서 심지어 뭐 인디안 운동까지, 인디안 해방운동까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사람 자신은. 그래서 뭐 우리도 그런 좀 더 그런 인권 운동이나 또 환경 운동이나 뭐 생태 이런 운동에 좀 열심히 네. 솔리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이 책이 던져주는 과제. 네. 솔리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냥 이론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쓰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자신이 스스로 믿고 있는 그런 신념을 행동으로도 네. 구현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네. 작가, 바람직한 필자. 네. 그냥 말만 하고 글만 맞아요. 번들한 네. 것이 아니고 네.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대단히 좋은, 네. 뭐 글도 좋지만 네. 책도 좋지만 솔릿이라고 하는 한 여성의 어떤 삶도 눈여겨 볼 만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그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 이 책이 던져주는 이제 메시지가 그 재난에서 유토피아를 얼마나 어떻게 일상으로 가져올 것인가 그 과제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모든 이제 사회에.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니 거기서 이제 재난 시에 발견되는 것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사실은 평소에 엄청 갈망하는 것이 이제 공적 자아다. 그러니까 사회적 자아라는 것. 그게 성취되지 않는 것이 이제 항상 불만이었고 그게 갈망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그게 막 표출이 되는 거를 발견한 거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공적 자아라는 게 이제 이런 뭐 관료가 아니고 정부 조직에 있거나 뭐 이렇게 아니지만 그 하나의 개인으로서 사회 의사 결정 구조에 참여하고 싶고 돕고 싶고 한 그런 그 자아인데 그것이 발휘될 장이 없다가 재난에서 그게 막 발휘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쁨을 그게 이제 사실 인간의 뭐 본성이다까지 하면 그렇지만 이제 그런 측면을 이제 굉장히 이제 세련되게 노출을 한 거죠. 여러 가지 재난의 예를 들면서 그래서 이런 말, 난 그 말이 좀 인상적이던데 그런 이제 공적 자아를 발휘할 기회가 없는 일상이 재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이 재난 속으로 어떻게 이제 그 유토피아를 들여올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정말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부족한 게 뭐냐, 우리 현실 생활, 사실 이제 뭐 밥 먹을 게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도시 생활, 뭐 현실 생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그걸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그 존 단의 그 시가 떠오르더라고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우리는 다 전체라고 하잖아요. 부분이 아니다.
그것을 이제 어떻게 현실에 들여오느냐, 그 정말 어려운 과제인 것 같고, 지금 결핍되어 있는 거, 우리에게 뭔가 왜 깊은 기쁨이 없냐 이거죠. 그런 깊은 연대의식, 그게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사람들은 그런 게 가능하다면 어떤 고난도 감수할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웃을 이해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마음속에. 사실 그렇게 되면 분배도 잘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어느 곳에 너무 많고, 어느 곳에 부족하고, 이런 게 이제, 좀 세계적인 문제인데, 그런 마음이 현실에서 발휘될 수 있는 네트워크라든가 아니면 그런 마음들을 거절하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분배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약에 우리가 펼칠 수 있다면은 각 개인이 훨씬 더 행복하고 또 뭔가 부족한 사람이 없는 이 나눠지니까 그런 사회가 될 것 같다는 그런 그림을 우리한테 그려 보여주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